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신 MBC 스테이션 임사랑입니다. 대중가요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오늘도 신바람 나는 역사 강사 백이성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바람 나는 역사 노래를 강사. 부르는 역사 네. 강사 백이성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중가요가 어떻게 해서 태동을 하게 됐고 당시 1932년부터 35년 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노래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간단하게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예. 이번 시간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이 큰 사회가 있는데 가요라고 하는 것이 프리즘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쫙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좁아지지 않습니까? 좁아지죠. 예.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출발한 강의입니다. 아, 즉 이때까지 역사라고 하면 무조건 막 무슨 조선왕조 실록을 봐야 되고 무슨 네. 총독부 관보를 봐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그런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지배층의 역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승리자의 역사. 예. 네. 그리고 그 양반 관료라든지 네네. 대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네. 정치인이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 민중의 삶들. 대한제국이 마오나서 일제식민지로 들어갔어요. 일제식민지에서 사람들 사이에 막 라디오도 보급하고 막 이거 왜 저거 연설 많이 들으라고. 말 그대로 저거 홍보 네. 이런 거 많이 들으라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간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무도 몰라. 뭐냐 하면은 목포의 눈물이 퍼져나갔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얼핏 들으면 이렇게 슬퍼 보이는 이 노래가 왜 퍼져나갔느냐? 네. 거기에는 총독부가 희망에 대한 노래만 계속 틀어대고 막 무슨 뭐 그런 건전가요만 틀어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 대한 수탈, 약탈 이런 거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내놓고 저항운동을 하면 잡혀가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국내에서 못하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네. 노래로서 이것이 사람들이 점점 불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 억압이란 작용을 통해서 예. 대중가요, 목포의 눈물이라는 반작용이 나온 그렇죠. 거라고 해도 되죠. 여기를 이렇게 쫙 잡아 누르니까 네. 이쪽이 이렇게 붉어지더라라고 하는 풍선 효과처럼 네네. 식민지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독립운동가의 유형입니다. 적극적으로 왜 우리가 위인전에서 많이 보는 분들이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친일파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 을사오적. 예, 뭐 이완용. 아유, 예. 뭐, 잘 살면 그만이지. 뭐, 야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밥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게 뭔가 행동은 못하고 조금만 행동하면 사람들이 칼 차고 들어오고 권총 들고 들어오니까 이걸 네. 못하긴 하는데 어쩌지 하면서 내 마음은 그래도 저 뭔가 독립 영웅들이 더 그립고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소극적 저항이 뭐겠습니까?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예, 예. 잠깐 이건 여담입니다만 예.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식민지 예. 시절에. 선생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첫 번째 예. 적극적으로 막 독립운동을 하면서 저항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와이프가 네.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생에 저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만났으면 적극적으로 저게 아마- 독립운동을 했을 테니까. 아유 저기 일제 강점기까지가 안 가도 네. 저기 뭐 저 조선 시대에 태어났어도 아마 전봉준이 됐을 거다 저 사람은 하면서 내뭐 그때 정말 자기가 와이프였으면은 아이고 너무 이거를 힘들었겠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 그렇군요. 저는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예. 그래서 뭐 예. 이 생에 만나서 예. 행복하다는 예. 백이서 선생님. 민주화 되고 나서 만나서 아내분. 천만 다행이다. 예, 그런. 저는 1번까지는 못하고 아. 2번은 죽어도 안 되고 아, 한 예. 3번 정도로 아. 소극적으로 좀 저항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제 노래를 정말 많이 퍼뜨리고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전라도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인력 수탈, 농업 네. 자원의 수탈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문학으로도 나왔고 이러지만 대중가요로 나왔다는 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 마침 라디오가 많이 보급이 되네. 마침 오케이 레코드사라는 게 생겼네.
오케이 레코드사도 독립운동도 독립운동이지만 결국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어이 도의돼야 레코드판을 내지. 팔려야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까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곡 3개를 말씀드렸죠. 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타향살이. 그다음에 타향살이. 예. 타향살이가 조금 있다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손가락. 몇 회든가 네. 손꼽아 헤어보니 그러니까 당장 1년에 나올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랬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1년은 넘고 5년 이내. 예, 그렇습니다. 손가락이 5개니까. 그렇죠. 네. 손꼽아 헤어보니 뭐 두 손가락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런 노래들이 또 많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예.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 우리가 알아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번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이 시간 예. 알아볼 거. 그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대표적인 노래부터 한번 선생님께서 네.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노래는 목포의 눈물이라고 예, 할 수 이난영님이나 있겠지만 고복수님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 요번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우리 저도 삼촌 팬으로서 네. 이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번에 10대, 20대 이 젊은 가수들이 부르는. 어떤 아이돌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가장 좋아하는 데는 네. 뭐 이제 블랙핑크. 블랙핑크. 제가 그 로제라는 가수를 참 좋아해요. 왜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정말 특이하잖아요. 네. maybe 터트릴 것처럼 나를 안아달라. 마지막처럼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쌤 예. 타령인가요? 아니 내일 모레면 아니 그러니까 예. 여기서 제가 너무 따라하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뭐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50이에요. 그러면 어떡할 전혀 거예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선생님. 그렇습니까? 예, 예. 저 75년생입니다. 예. 세상에. 토끼. 예. 그래서 관리가 아주 너무 잘 됐습니다. 별 어쨌든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예, 다시 돌아와. 예. 그러면 이번 회차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노래. 그때의 아이돌. 네. 아이돌들이 보통 데뷔를 하면은 아이브라는 그 그룹의 제일 어린 애가 죄송합니다. 네. 그 가수가 네. 17살인가 그렇죠? 네. 이서라는 전 잘 레인가? 모르겠습니다. 아이브는. 이선가 그래요. 예. 17살인가 그래. 딱 당시 17살. 당시 예. 일제강점기 때 17살. 예. 1938년도. 여러분. 와. 17살의 여가수. 네. 본명이 여러분 박억별입니다. 본명을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본명 박억별. 아이고 억별. 무슨 이름이 억별이라고. 그래. 그냥 뭐 큰 별, 작은 별도 있는데 예, 왜 억별이라고 억별.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 일설에 따르면 말이죠. 네. 이게 뭐 정확한 기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설에 따르면 어머니가 밤에 낳으셨다는 말이 있어요. 이 밤에요? 가수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위에 밤하늘에 은하수를 봤대요. 네. 그래서 별이 억개다. 억수로 별이 많이 떨어진다. 예, 뭐 별이 억만 개 같다. 이런 어떤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 예, 억별이라는 그 정말 어찌 들으면 되게 촌스러운 그 이름이 예. 그래서 나온 거랍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를 박은하수 뭐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은하라든지 예. 은하수 이렇게 짓겠는데 미리네 뭐 이렇게 짓든지 뭐 한글이잖아요, 은하수에.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억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별이 없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좀 전국의 할머니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이름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심한 말로만 함부로 짓고 이랬습니다. 뭐 그냥 막 지었다는 건가요? 예, 막 끝순이 뭐 금한이 1자, 2자, 3자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까지 존재했다니까. 자자 돌림으로. 예. 그러니 뭐 달력 보고 막 뭐 오늘이 30일이니까 3자 뭐 이래버리고요. 예. 집에 딸이 태어나니까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뭐 성이 강심은 이름이 아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성이 고심은 양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너무 이상했던 거야. 너무 막 지었네요. 예,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평소에 태평소를 잘 보면은 여성 이름을 갖다 윤태평 뭐 이렇게 이 진짜 제가 아는 할머니의 성함이에요.
예, 태평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남자같이 해서 얘가 우리 아버지가 태평소를 잘 불었거든. 예. 취미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냥 딸 태어났다고 태평이 이래버렸대요. 천하 태평하게 살아라고. 그 이름의 뜻은 좋다니까 그러면. 그래 세상에 태평이가 뭐냐고 태평이가. 그러니까요. 참 아이고 내 참. 뭐 오늘 가수의 그 본명도 예. 그런 느낌으로. 그 억별이가 그런 억별로.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 예. 거죠. 근데 요걸로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오케 레코드사에서는 용납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예. 요즘도 연예인들은 본명이 있고 또 예, 예. 활동명이 따로 있듯이. 그것도 뭐 본명이 그냥 뭐 근데 성도 바꾸고 이러잖아요. 예, 예명하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네. 여러분 고향이 함경북도. 함경북도요. 예,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함경북도 경성군. 함경북도면 한반도의 가장 끝 아닙니까? 거의 예, 가장 끝인데 그게 바닷가예요. 바다요. 예, 요 지금 제가 작가님이 아마 예. 여기 그 지도를 아마 넣어 주실 텐데. 네, 너튜브 함경북도 경성군에 여기 서울 경상 아니죠? 예, 네. 서울 경상 아닙니다. 그 거울 경자 씁니다. 예, 성도 그 무슨 뭐 남한산성 할 때 그 네네. 성자 있죠? 네. 그 성자 씁니다. 그래갖고 이 저 하는데 딱 주을리라는 곳이에요. 주을. 네, 주을리. 네. 근데 거기가 온천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오. 산이 이렇게 해서 깎아지는 듯이 이렇게 해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온천지대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주을 온천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주을 온천리. 예. 오. 그래서 지금은 온천자를 뺐지. 예. 예. 그냥 이제 지금은 뭐 그래 뺐대요. 그 자료에 그냥 나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정확히 뺐는지 안 뺐는지는 내가 북한에 안 가봤어요. 모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주을 온천리 출신인데 자기가 나는 도저히 이렇게 시골에서 못 살겠다. 지금 가수가 그 가수가 네. 너무 나는 이거 저 가난해서 나는 못 살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함경선 기차를 타고 원산으로 와서 네. 원산에서 경원선 기차를 타고 서울 청량리로 들어옵니다. 야. 여러분 청량리라는 게 그게 경원선 기차가 그 들어오던 거라고. 호남선 이거는 이제 용산이고. 네. 여러분 경부선하고 경의선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서울역. 지금 서울역. 예. 소위 말하는 남대문 정거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말이지 그게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다 이렇게 합쳐지게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네. 요새는 다시 이제 호남선은 용산역으로 이렇게 맞아요. 가는 그게 있습니다. 예, 청량리역이 다시 살아나려면 저 경원선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 이제 되는데 그 타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 경원선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박형님도 그렇고 네. 저기 뭐야 정주영 회장도 저거 타고 들어왔죠. 집에서 도망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나 도저히 이 가난이 싫다 이래가지고 예. 그래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이름을 이제 향림으로 바꾸게 돼요. 향림. 어떤 뜻입니까? 박향림. 아니 뭐 향기 나는 숲을. 향기 나는 숲. 왜 경성군이 그 산목이 네.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욕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 오케 레코드사에서 이름을 향림으로 지어줘요. 야, 네 고향이 어디야? 경성군이에요. 거기가 산림욕 그 숲풀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냐? 향나무 많고. 그래서 향림으로 하자. 향림. 예. 그 오케이 레코드 사장님이. 예, 그렇게 해서. 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성공작이죠. 예. 예. 그래서 하는데 자, 이 가수에 대한 설명은 고사간에 네. 도대체 왜 이 사람 백이성 강사 2강으로 이 사람을 정했는가? 여러분 지금 아이돌 가수를 주 소비하는 연령대가 몇 살입니까? 연령대가 10대 아닙니까? 소위 MZ 세대. 예. 10대, 20대, 좀 하면 30대까지. 내 같은 사람은 이제 이 너튜브에 네. 이런 활동을 하고 또 애를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네, 아이들 예. 우리 제가 이제 11살, 8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애들은 지금 아이브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을 정도로 방해요. 브로마이드 그거 돈 주고 사줘야 돼. 예. 안 사주면은 막 몇 날 난리, 며칠을 난리. 울어. 예. 그러니까 이거를 견딜 수 없어. 어떤 압력보다도 커요. 무조건 사줘야죠. 무조건 사줘야 돼. 그래갖고 또 그 다음에 또 사진이 잘 나온 거로 사줘야 돼. 예. 아이고 그래가 또 지들이 가서 막 지들끼리 또 싸워. 이게 잘 나왔다, 저게 잘 나왔다, 막 또 그래서 겨우 합의를 봐서 지금 하나 더 걸어놨어요. 예. 그래갖고 그러면 보십시오. 10대가 좋아하잖아요. 지금 앞에 했던 목포의 눈물, 타향살이 이런 거는 강제징용을 10대나
이 9살 이런 애들을 데려가진 않겠죠. 그렇죠. 좀 어른들 20대, 30대, 40대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실제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의 예. 자원들을 데려가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뭐 건강해 보여도 야들을 잡아갈 정도는 아직은 아니에요. 43년 돼야 돼요, 이거는. 네네네. 어린애들까지 다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는 이 애들이 그 가요에 공감하기에는 조금 거기서도 성인 가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이 도대체 무슨 가요를 하냐. 요 빈 시장을 가요 기획자들이 치고 들어갑니다. 야. 예. 그거에서 모든 가요의 원시적 형태라고 불리는 네. 바로 오빠는 풍각쟁이야라는 명작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 아이돌의 시초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텐데. 아이돌. 아닐 테게. 17살의 어린 아이가 부른다. 예. 그리고 전부 다 뭐야? 사공의 뱃노래 하다가 네. 타향살이 몇 해든가 할 때 고복수 씨 자세 보면요. 이러고 불러요. 이러고. 동요 부르듯이. 손꼽아 헤어버리 이러고 부른다니까 예. 진짜. 예. 근데 이난영 씨는 탁 얘기해요. 무슨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왼손으로 하듯이 옷고름을 탁 잡고 목포는 항구다 이러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게 10대한테 맥히겠냐? 안 먹히죠. 그거는 아니거든. 10대는 네. 뭔가 에너제틱하고 네. 막 신나고 활발하고. 그다음에 반주가 더군다나 빰빰빠밤 좀 템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빠라밤 네. 이렇게 갑니다. 네. 여러분 그 박향님의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네. 빰빰빠밤빰빰빰빰 이러고 가요. 예, 딴, 그러니까 딴, 뭔가 좀 딴, 딴, 춤추고 빠른 비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콧소리를 팍 집어넣어가지고. 예. 쌤 비음 잘하시네요. 저 얼마 연습을 했겠어요. 이야. 이 강의를 하려면은 한 번 더 불러서 시작.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와. 오빠는 풍각쟁이야. 대단하신데요. 오빠는 풍각. 아니 저는 안 되는데요. 그거는 인제 하시는 거고 야. 그거를 10몇 년을 연습한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빠는 예. 풍각쟁이가 나오고 나서 예. 1938년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까? 특히 서울에서. 서울에서 예. 서울 어린 친구들한테. 서울의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학교하고 중학교지. 예예예. 예. 그때는 보통 학교가 5년 과정이었고요. 저기 뭐 중학교가 5년 과정이었습니다. 네. 보통 학교를 마치고 나면 사범 학교라는 걸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거가 중학교 과정인데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보통 학교 선생으로 가는 거죠. 아. 예, 보통 그렇게 됩니다. 네네네. 전국에 그래서 사범 학교 한 8개쯤 되는데 여기 저기 광주 사범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광주 사범이요. 예, 그것도 전주 사범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대도시마다 하나씩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명문이 뭘까요? 경성 사범입니다. 그때도 경성 사범이 이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성 사범이라 하는 데는 왜 들어가기가 어렵냐면 입학 정원이 200명이면요 벌써 170명이 일본 사람이에요. 아예 민족 차별 쿼타를 딱 둬놔서 그러니까 조선인은 한 1등에서 30등 정도 해는 애들이 와야 네. 우리 일본인하고 동급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했네요. 예, 이건 정말 그 민족 차별에서 이런 차별이 없는 거죠. 와. 예. 그래서 가면은 또 남학생 한 20명. 네. 그럼 여학생은 기껏해야 대여섯 명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 경성사범 출신이 만약에 한국 선생이 어디 다른 보통 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 보통 학교는 난리 납니다. 그 정도. 경성사범 출신이 왔다고 막 완전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경성사범을 그럼 가장 심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심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 저거들이 뭐라고 막 이러는 데는 예. 어디겠어요? 평양사범이죠. 아. 예. 평양사범 애들이 항상 그 라이벌 의식. 예. 그러면서 일본 놈들 뭐 학교 주제에 말이야. 지들이 뭘 잘났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부터 30등까지는 경성사범이 뽑죠. 네. 아까비 비오는 나평양사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사범 애들은 그 영원한 그 라이벌 열등감. 의식.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경성과 평양의 라이벌 의식으로도 되는 거죠. 저기 우리 그 보시면은 예. 전주하고 광주도 딱 라이벌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딱 보면 라이벌이?
야 네. 전남대에서 뭐 했대 그러면은 전북대를 보고 우리는 뭐 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오. 왜냐하면 저번에 누리호 전남대가 이렇게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예. 전남대가 참여했다 그러니까 뜻있는 전북의 교육계 인사들이 그러셨죠. 아니 전북대는 그거 안 가고 뭐 했어?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일종의 라이벌 의식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지역 감정으로 번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역의 라이벌 의식이라는 건 좋은 그런 선의의 경쟁. 선의의 네. 경쟁은요. 수많은 그런 어떤 경평전 축구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걸 얼마든지 라이벌로서 이렇게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아니 일본도 와세다 게이오가 네.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예. 동경대하고 교토대가 서로 명문이라고 싸우죠. 연고전 예, 연고전 하듯이. 고연전 하듯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고려대 출신들은 네. 또 고려대 출신을 남편으로 두고 계시는 아내로 두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죠. 왜 이렇게 연고라고 이런 편파 방송을 당장 이거 말이야 목포 MBC 사과해라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연고하고 고연 이렇게 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통의 라이브. 예. 그러니까 경성에서 이 박향림의 노래가 아주 히트를 칩니다. 그랬군요. 이래서 소위 1900 여러분 30년대에 등장했던 네. 모던 보이라고 하는 모던 보이. 예 그거를 우리 옛날 한글 표기로 시읒 비읍으로 오를 하면요 네. 좀 세게 쌍비읍을 발음해야 돼. 아. 모던 보이 이렇게 모던 보이. 예 요렇게 오. 발음해야 돼. 그렇게 해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런 거를 갖다 뭐라 하냐 모던 보이, 모던 걸이라고. 그러니까 일본 말로 갸루. 갸루. 예, 일본 그 가다가나 형식으로 해서 모던 갸루 걸 이 말이거든. 예. 그래서 10대, 20대에 아주 그 막 양장 입고 다니고 한복 안 입고 구두도 딱 신고 이렇게 닦아 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하고 다니고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구락부라고 하는 게 클럽의 한자 표기입니다. 예. 그래서 구락부에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모던 걸 모던 보이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를 노래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겨냥하는 거야. 저 사람들의 클럽에서 틀어주는 노래.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돈 내 갖고 그럼 또 레코드를 사겠죠. 그 사람들을 딱 특정해서 사람들에게 파는 노래였던 거예요. 머리가 좋네요. 예, 이게 바로 기획사의 지금 자 보세요. 방송국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코너를 1시간 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방송국이 자선 사업 하는 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 제작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뭔가 해도 조회수가 좀 나오겠다 해야 1시간 주는 거지. 네. 지 아무리 그 아이디어가 독특해도 좀 조회수는 안 나올 것 같아. 대중성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출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거를 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팔려야 우리도 먹고 살고 하는 거. 인쇄도 저쪽도 좀 주고 하는 거지. 이거 뭐 레코드는 어땠겠습니까 옛날에. 더 했겠죠. 라디오 방송국이 그럼 한 30년대 후반이니까 더 활성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 전국에서 얼마나 라디오에 한번 나오고 싶어 했겠어요. 내 노래 한번 틀어달라고. 그때는 테이프를 주는 게 아니잖아. 레코드판. 예, 가수가 직접 여기 와서 불러야 돼요. 예, 라이브로요? 예, 라이브로 불러야 돼. 아. 예, 그래갖고 반주마 틀어주는 거야. 반주마. 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일본 말로. 반주만 틀어주니 마치 가라오케?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가라 오케스트라. 예. 그러니까 가라라는 말이 예. 가짜. 네네네. 소위 뭐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공허한. 네. 실제 오케스트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영어로 요새 얘기하면은 이게 뭐라고 하냐? 페이크. 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페이크 오케스트라 이 말입니다. 야, 가라오케 말은 많이 들어보고 써보기도 했지만 그 가라였군요. 예, 일본 사람들이 말을 줄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리모트 컨트롤을 뭐라고 합니까? 리모콘 네. 이렇게 말하듯이. 에어컨디셔널 에어컨. 예, 에어컨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라디오도 뭐 라지카세, 라디오 카세트를 라지카세 뭐 이래 버린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AM 방송국에서도 당시에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나를 방송에 한 번만 내달라고 막 온 경성 방송국 앞에는 막 사기꾼들이
진치고 있겠죠. 시골에서 올라온 가수들 보면 막 네네. 등치 묶고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 시골 소녀가 재능을 인정받아가지고 예명도 얻고 네. 그 다음에 노래도 하나 받아가지고 히트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 시대상을 봤을 때 예. 누구와 좀 견줄 수 있을까? 지금의 가수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저는 네. 네. 저는 뭐 감히 얘기하건데 네. 그 왜 프로듀스 101 나왔던 네. 그런 저 왜 가수들 있잖아요. 예. 여가수들. 그 중에 청하 있죠. 청하. 예. 롤러코스터 청하. 예, 아주 저기 그 뭐라 그럴까 솔로 가수인데 섹시하고 네. 춤 잘 추고 노래 노래 잘하고. 잘하고 그래 뭐 그 24시간인가요? 24시인가? 예, 네. 뭐 24시. 예, 24시인가 제가 그 노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청하 그 가수가 가장 아마 맞을 거예요. 혼자 솔로로 딱 써가지고 이게 나중에 오케 레코드사에 의해서 저고리 시스터즈라는 이름으로 오. 유명 가수들을 모았어. 예. 왜 일본 열도의 숭회 공연을 하려고 하니 한 명이 감당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난영, 홍세정, 그다음에 저 누구야 저기 박향림 이렇게 다 모았어요. 장세정이 아니고 홍세정. 장세정. 예.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홍 씨도 있었어. 예. 그래갖고 그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갖고 뭐냐 하면은 영친왕을 보고 와요. 일본의 영친왕을 보고 보고 나와서 꽃다발 들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궁성다리 앞에서 예. 니주바시라고 하는 일본의 궁성다리 도쿄 궁성다리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제출을 했으니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네, 영상으로 나갈 때. 예, 네, 그래서 함께할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저고리 시스터즈. 야,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예. 그런데 일본 사람한테는 저고리로 우리 조선의 식민지 조선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그렇게 각인돼 있었던 거예요. 저고리로. 예, 그래서 그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을 거예요. 한복 시스터즈 이라면 한자가 어딜 들어가라고 얘기했겠죠, 총독부가. 네, 검열했겠죠. 예, 검열했겠지.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조선이라면 조선이 이러면서 들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머리를 쓴 게 저고리였군요. 저고리 시스터즈. 예,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가요에서 빅히트를 합니다. 왜냐면 하이톤이거든. 네. 이 하이톤이 상당히 신기했던 거야.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그 멤버들이 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또 실력도 좋은 그런 가수들이니까. 그리고 당시 강제징용 끌려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민 조선의 백성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청하죠. 일본의 네. 기업주가. 네, 왜? 네. 공연을 한번 시켜줘야 데모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한 번쯤은 욕망을 분출시켜줘야 되거든. 위문 공연처럼. 예, 위문 공연처럼. 그렇게 해서 뭐냐면 저고리 시스템 왜 징용된 게 죄송합니다만 거의 다 남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가수들이 오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박향림 씨가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부르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젊은 세대라는 소비층이 생겨났다는.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치면 MZ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볼 때는 이제 이 말이 나왔겠죠.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경박스러워. 라는 어디 저렇게 노래를 무슨 부르냐? 노래가 이래 따라가다가 숨차 죽겠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너거는 좋나 이러면 네 그렇게 얘기할까. 어디서 말대답을 따박따박 하고 있나 이렇게 됐겠지. 네. 예, 그러나 저는 이거를 원시적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아이돌들의 노래에 이보다 좋은 거는 좋은 시작점은 찾을 수가 없어요. 시초네 시초. 그리고 저고리 시스터즈도 보니까 거의 뭐 한류의 걸그룹. 그 최초의 한류는 그 다음에 말씀드릴 판소리지만 이 최초의 걸그룹이다. 걸그룹 맞죠?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요 태극기 휘날리며에도 요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깁니까? 38년도부터 50년대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며가 2004년에 나온 영화니까. 근데 이게 그 영화 배경에 그러니까 1950년에 원빈하고 장동건이 그걸 할 때 전차 타고 막 이러면서 아직 전쟁 난 줄 모르고 막 이래 있을 때 그때 징병 당할 때 그때 나온 거예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절 3절 가사가 정말 자본주의적입니다. 어떻습니까? 2절 3절이 잘 보세요.
명치자 구경 갈 땐 지 혼자 가고 심부름 시키면은 엄벙땡하고 이렇게 합니다. 명치자 예. 갈 때는 지 혼자 가고. 예, 명치자라는 거는 극장이거든요. 아. 당시에 네. 1935년도까지 명치자는 네. 굳이 조선 사람은 출입 금지 이렇게는 안 했지만 네. 티켓 값이 너무 비싸갖고 조선 사람 잘 못 들어갔습니다.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예, 가격이었군요. 명동에 있는 거죠. 예. 안 들어가는데 요때부터 조금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자본주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돈을 버니까. 예, 자본주의가 올라간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 들어가고 좀 가격도 인하됩니다. 네. 왜? 조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총독부 저거 주머니 채우는데도 좋거든. 예, 그 처음에는 막 인종 차별 막 이런 거 하다가 민족 차별하다가 나중에는 야, 돈 많은 너도 들어와 이래가지고 막 들어. 명치자 갈 때는 지 혼자 가고. 오빠한테. 예, 지금. 오빠가 지금. 예, 그죠? 심부름 할 때는 엄벙땡 한다는 게 딴 데 쳐다본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해라 이거야. 그렇게 간 거죠. 네가 가라 심부름. 예, 그렇죠. 심부름 할 때는 다 여동생 시키고 여동생 스스로가 일어날 때까지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예, 지 좋은 거는 다 하고. 그러니까 명치자 갈 땐 지 혼자 가고. 예. 그래가지고 좀 데리고 가지 나를. 예.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명치자 갈 때는 지 혼자 간다 그랬잖아요. 네. 얘는 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게 3절에 나와요. 오. 예. 그냥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이렇게 갑니다. 오. 예. 회사원이네 말 그대로. 자, 지금 여러분 노동자들의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사측에 대한 요구 사항 뭡니까? 월급 인상. 영어로 하면 뭐야? Raise it. 그죠? 예. Raise it. 그죠? 예. 예. 그 저기 유명한 저기 로페스인가 그 여자 나오는 그 뭐 저기 호텔 메이드로 나오고 네. 이 저기 한 명이 상원 의원 후보로 나오는 영화 있거든요. 뉴욕에 뭐죠? 그 영화가 있어요. 내가 그 영화 이름을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는 여기에 집중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요? 거기에서 그래 월급 인상 메이드들이 원하는 건 오로지 월급 인상 요거 하면 모든 직장인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월급 인상.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 뭘까요? 니한테 월급을 주는 곳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근무하게 해주는 거. 최고죠. 그런데 월급은 3개월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 꿈의 직장이죠. 그거는 네. 소위 이런 직장을 만약에 다니면서 네. 옆자리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불만을 만약에 그 SNS에 올린다. 걔는 거의 반죽음입니다. 내가 신상 다 털어야 됩니다. 네가 지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네가 지금 네. 하면서 그 옆자리야 영어에 안 보게 해줄까? 그러면 이러겠지. 억울하면 바꾸자 그러면. 네 그렇게 옆자리 보기 싫으면 내하고 바꾸자. 그렇게 아마 다 얘기할 그럼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서가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요. 회사에 지각한다는 게 이때부터 38년 요때부터 나온 정서가 뭘까요? 가기 싫다.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하는 문화가 이때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 회사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예. 자본주의 사회에 있었다는 거죠. 네. 요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요때 유행. 오빠는 풍각쟁이 말고. 아 말고 예. 한 가지 더 조선 총독부가 퍼뜨린 노래. 뭡니까? 예, 프랑스 민요입니다. 프랑스 민요요. 예, 프랑스 동요인데 우리나라의 개사회가 갖고 왔어.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너도 나도 한가 그게 프랑스 인사합니다. 민요였나요? 예, 그게 우리나라에 소개됩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회사 출근해야지. 예, 일해야지. 동네 한 바퀴 돌고. 근데 회사 소리 절대 안 나오죠. 네. 근데 뭐냐 마지막에 어떻게 해?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끝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와. 마치 이것은 뭐 무슨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이 저는 월급만 바라고 이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라는 되도 않은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와, 능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렇게 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 나가는 거. 그런데 그 나가는 것이 뭡니까? 상품 화폐 경제를 매개로 한 임금 노동 생산 체제라는 거예요. 야. 자본주의라는 게. 이 가사에 그래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월급을. 근데 그 전에는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랬겠죠. 월급 제대로 안 줘서 1882년에 일어났던 게 이모군란 아닙니까? 예. 군인들한테 월급 안 줘가지고. 맞아요. 근데 안 주다가 한 번 주니까 막 모래 섞인 쌀 주고 이래갖고 생이. 그러면 그때 월급 다 받았잖아. 아니 전 국민이 다 받진 않았어요. 전 국민이 다 받는 것도 그때도 다 받는 건 아니었지만 못 받는 사람들이 계속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야, 나도 진짜 조금만 교육받았으면 저서 진짜 내가 취직해가 다닐 텐데. 네. 그런데 막상 취직해가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월급 안 오른다고. 아침에 지각을 일수하기 일수고 월급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는 네. 거예요. 거기 여기 보면 막 오빠는 주정뱅이야 그러거든. 술주정까지. 예, 오빠는 주정뱅이야 뭐. 오빠는 모주꾼이야. 모주가 그 막걸리를 좀 더 달게 만든 게 모주입니다. 오빠는 모주꾼이야 뭐 그러면서 나오는 게 회사에는 지각만 하고 네네. 뭐 이렇게 나오거든. 와. 이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젊은이들의 그 고민은 시대도 100년 이상이 100년은 아니고 90년 정도 흘렀고 하겠지만은 본질은 똑같지 않느냐. 똑같네요. 예. 제발 나에게 월급 주는 곳에서 나를 재택근무를 좀 시키면서 월급은 그래도 한 3개월마다 따박따박 오르는 그런 회사 좀 없니? 라는 거 있잖아요. 똑같네요. 예. 일하는 방식이나 복장이나 말투나 이런 예. 게 다 바뀌었지만 예. 월급 인상 똑같네요. 야, 네가 무슨 일을 했다고 월급 인상을 원해? 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회사 사주한테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정을 부리고 모주를 마시는 거죠. 혼자서 명치자가는 돈이 거기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풀고자. 예, 스트레스. 야. 우리가 술을 왜 마십니까? 농사일이 힘들어서 농사일을 좀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도 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짜증나고 분노가 되고 이러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 여동생이 남자 오빠를 보면서 뭔가 깝깝하다. 쟤 왜 저러니? 이런 것도 역시 9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예. 똑같네요. 최근에 너튜브에 예. 그 가장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그 중에 흔한 남매. 흔한 남매. 예, 흔한 남매. 예. 오. 이 출연진이 처음에는 KBS 개그맨들이었는데 예. 코미디언들이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두 분이요? 예, 남매로 계속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부부. 예. 예, 유튜브로 워낙 히트를 막 300만 명 넘게 막 히트를 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 흔한 남매를 보고 있으면 딱 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같아요. 예. 이 오빠 역할을 하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강아지가 똥을 쌌잖아라고 엄마 역할 하시는 분이 목소리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엄벙땡합니다. 이 오빠가. 딴 데 쳐다보고 모른 있습니다. 척하고 예, 있고. 그러면은 이 여동생이 막 씩씩거리면서 가가지고 네. 이거를 물로 닦고 막 청소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냐. 월급 안 오른다고 계속 짜증내요. 투덜투덜대고. 우리 회사는 네. 왜 이 모양이냐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똑같습니다, 정말. 와. 예, 우리 애들이 워낙 좋아해서 네. 저도 옆에서 한 번씩 봅니다. 흔한 남매. 예, 저도 오.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이 흥행 방식이 참 부럽기도 하고 예. 한번 모방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보는데 볼 때마다 저는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봅니다. 그래서 1937년, 38년 그 사이에 어떻게 이러한 그 비트 빠른 반주와 이런 거를 기획해냈을까? 네. 어떻게 그 소비층으로서 주 타겟으로서 요거에만 잘 팔려도 우리는 대박이다라는 기획을 해냈을까? 그러니까 특정 세대를 겨냥한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획을 정말 몇천 %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가수를 어떻게 그렇게 알아봤을까? 예, 참 신기하네요. 그것이 대단하네요. 예, 그것이 말로는 아무리 설명하고 글로도 아무리 예. 설명해도 그거 했다고 어디 가수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겠습니까? 수백 명의 가수를 진지하게 접했고 이 사회를 그러니까 1934년부터 38년까지의 그 사회를 네. 정말 어떤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보다도 더 면밀하게 쳐다보는 어떤 시사 팟캐스터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 안목이 없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네요. 예. 아유, 솔직히 시골 사시는 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당시로서 이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수 지망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무 지금도 많죠. 이 음악을 한번 해놓고 니 한번 불러봐라고 수백 명한테 시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아, 저 촌뜨기 말이야. 저 몸에서 냄새 난단 말이야.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기획자가 딱 알아본 거예요. 자다. 그 너머를 본 거죠. 자다. 딱 부르니까 어때? 그 여러분들 저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오페라 유령. 팬텀 오브 오페라. 예. 그것도 보면은 크리스틴이라는 주인공이 네. 발탁되는 과정이 주연 배우가 이게 좀 부상을 입게 돼서 급작스럽게 그날 공연해야 되는데 맞아요. 붙어요. 그러면서 그 극장주가 그러거든요. 저 천한 신분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니까 저 봐라 저 오늘 당장 저녁에 공연인데 그래갖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한 번 실수는 했지만 네. 다시금 부르니까 천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악장이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다. 그래갖고 이제 딱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저 소프라노 신영옥 선생님이시라든가 조수미 선생님도 예. 처음부터 주연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역은 주연은 아니었는데 주연하시는 분이 뭔가 조금 이상이 생겨서 네. 이런 말씀 드렸지만 땜빵 네. 예,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기획자들이 그 목소리에 놀래버린 반해버린 예. 거죠. 평소에 너무나 그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언젠가 나에게 이런 순간이 꼭 올 거야라고. 그래서 박형님의 그 노래가 네. 뭐 촌뜨기고 나발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렇게 딱 불리는 순간 38년부터 41년까지의 모든 가요를 다 석권해 버리는 거예요. 오빠는 풍각쟁이니까. 여기에 비할 수 있는 노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저 왜 그거 있잖아요. 예. 뭐 빈대떡 신사. 아. 예, 거의 그 노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좀 비슷한 풍이잖아요. 조금 비슷한 풍이죠. 이거를 만요라고 부릅니다. 만요. 그러니까 정식 노래가 있고 정식 가수가 있다면 만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 같은 노래다. 코믹송. 코믹하고 재미있고 이게 소위 이런 무성 영화 같은 데서 극장에서 성우들이 이렇게 만담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 그 내용을 가지고. 예. 야, 니네 오빠 또 지각했다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오빠 뭐 주먹고 맨날 짜증내서 미치겠어. 뭐라고 짜증내는데? 그러면은 월급 안 오른다고 맨날 그래. 지각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노래가 만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빈대떡 신사도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 이거잖아요. 왜 맞을까? 그거는 노래 부르는 가수가 실제로 막간 가수처럼 나오더라도 정말 웃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막 복장을 해가 와가지고 실제 여성들이 나와서 남자 지배인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몽둥이로 때리는 척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쌤이랑 근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너무 잘 어울려요. 빈대떡 신사. 제가 한때 돈이 없어가지고 빈대떡만 먹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제가 빈대떡 녹두전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복은 입고 댕겨야 되고 아이고. 박향님의 오빠는 풍각쟁이야로 본 당시 시대상 문화상 어마어마했네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기획자들의 그 DNA가 지금 우리 현대로까지 흘러 와가지고 지금의 3대 기획사 뭐 SM이랄지 JYP랄지 YG랄지 이런 기획사 그 BTS 어디죠? BTS 그 기획사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이브 이런 것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그 아이브 기획사 아이브도 언급해줘야죠. 따님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때는 사회를 읽고 이걸 반영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그냥 사회상을 창조해갈 수 있죠. 이제 바꿔버리잖아요. 싸이가 등장해갖고 사회 전체가 좀 들썩거리게 만드는 트렌드를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트렌드를 만들어버리는 그러는 게 이제 문화 파워 아니겠습니까? 컬처 파워라고 해야 되나? 야,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1938년도에 나온. 웃고 떠들다 보니까 요번엔 좀 신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도 신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갈수록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때 당시 식민지 시대여가지고요. 그리 꼭 신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노래 자체만 봤을 때 노래만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938년도에 유행했던 박향님의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 문화상들을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백희정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신나는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